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발걸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각오 한 말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측 관심사항을 제가 경청하고 또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서로 도움되는 논의가 되는 어떤 그런 이해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안덕근 장관께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협의라고 하는 점을 방점을 두셨고요. 자동차 철강에 관한 품목 관세를 예외 조항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서 우리 정부 측 인사들이 속속 방미길에 올랐죠. 이번 협상에서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우리가 얻어와야 될 것을 확실하게 얻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줄 건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얻어와야 될 것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뭐 가장 시급한 건 자동차. 네. 지금 이거는 품목별 관세로 이미 부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번 협상에서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지금 품목별 관세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협상이라는 거는 처음 만남 자리에서 항상 탐색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는 임하겠죠. 크게 보면 세 가지 어젠다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관세를 포함한 무역 적자에 대한 협의가 되겠죠. 네. 두 번째는 비관세 분야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본다면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들도 거론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큰 세 가지 어젠다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음을 전제로 일단은 미국 측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의제가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8개 부처가 공동협상단을 꾸려서 방미길에 올랐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 측에서는 분명한 우선순위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할 예정인 기본 관세, 상호 관세를 일단 낮추는 것, 그리고 품목별로 본다면 자동차와 철강 관세를 예외 또는 감면하는 곳에 좀 집중해서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측이 제시하는 일종의 협상 카드로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이라든지 알래스카 LNG 투자 프로젝트에 네.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거론되는 건 우리가 이제 생각만 하는 거고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먹힐지는 회담을 해봐야 되는 거죠. 협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기 취임식 때 어마어마하게 여기저기서 기부를 받았죠. 국가들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약 3,400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에 일단 트럼프 목소리 들어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the Honorable Donald John Trump.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America will soon be greater, stronger, and far more exceptional than ever before. The American dream will soon be back and thriving like never before. 참 돈 많이 받아갔네요. 네. 기업들로부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사실 정부도 정부지만 각 개별 기업들이 품목별 관세에 굉장히 발벗고 뛰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알고 보니까 열심히 뛰었네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대차, 뭐 삼성, 한화 네. 엄청난 돈을 기부를 했었군요. 확연히 달라진 우리 기업들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 지금 거론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취임식 때는 그렇죠. 기부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기부 저런 식으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일단 우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뭐 비상계엄 이후에 좀 혼란스러운 정부 상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바뀌는 정책 이런 것들에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대미 로비력 같은 걸 강화하기 위해서 현지 유력 인사들도 고용하고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기부를 하면서 대미 정부에 대한 협상력, 로비력을 강화한 수순이다.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걱정은 저렇게 돈 저렇게 많이 갖다 줬는데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서 일본도 보면 네.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일본 기업들도 엄청나게 또 후원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얻어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본이. 우리도 자동차, 반도체 할 거 없이 글쎄요, 저기 방위 산업도 들어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좀 효과가 있을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죠. 근데 아하.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이렇게 예를 들어 대미 투자를 결정하거나 기부 같은 걸 할 때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일단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지만 이게 이제 국가별로 품목별로 어느 정도 전선이 정리가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개별 기업 이슈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부분적인 디테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지금 로비했고 기부했던 아하. 효과를 바라고 있겠죠. 사실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제대로 대응하는 거는 요번에 지금 가서 만나는 게 지금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네. 뭐 대응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일단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저렇게 좀 판을 좀 깔아놓은 게 도움이 됐으면 싶네요. 눈에 요번 보이지 않는 효과는 분명히 아, 그래요? 있었다고 봅니다. 뭐 트럼프 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개인 사저에서도 많은 유력 기업인들이 찾아가서 만났죠.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정책 변화를 끌어내는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네. 먼 훗날에 알겠습니다. 눈에 보인 정성적 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경제 얘기 나오면 좀 좋은 얘기들 좀 하고 싶은데 요즘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왜 관세 협정이 지금 결과가 더 중요하냐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 겁니다. 바로 IMF에서 그렇게 예상을 한 건데 지금 주요 국가들 중에 제일 낮게 잡았다고요. 네. 경제 성장이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본 거네요. 기존 올해 한국에 대한 경제성의 전망치가 2%였거든요. 네. 1%로 낮췄으니까 절반 딱 반토막 친 거죠. 네. 그래서 조정폭으로 따지면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하향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IMF가 주요 세계 경제에 대한 하방 리스크 요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구체적 위험론으로 무역 갈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갈등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이에 따른 소비와 투자의 위축을 꼽았습니다. 결국 관세와 관련한 통상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게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더 큰 하향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관세 협상을 통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날아와야 지금의 우리 경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동맹국들에게도 관세의 칼날을 냉정하게 겨누던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타월 의장에게도 연일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Unemployment is likely to go up as the economy slows in all likelihood, and inflation is likely to go up as tariffs find their way, and some part of those tariffs come to be paid by the public. So our independence is a matter of law. Congress says in our statute we're not removable except for cause. The job is too late, always too late, a little slow, and I'm not happy with him. I let him know it, and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왜 저러는 겁니까? 동맹국들한테 그런 거야. 뭐 미국 이익을 위해 그런다 치지만 네. 국내에서도 본인이 임명한 사람한테 공격을 하고 있어요. 미국 내 언론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더군요. 지금 미국 내에서 본인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네. 그 여론에 대한 공격 화살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고 저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충분히 트럼프가 그동안 보여온 행보를 감안한다면 아, 그래요? 네. 비난의 화살을 연준 쪽으로 돌리려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파월 흔들기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럼프의 관세 시나리오의 흐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재정 적자를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이제 감세,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통해서 미국 내에 투자 활성화, 경기 부양을 이끌겠다라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물가 문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대폭 낮춰서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고 또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준은 금리를 낮춰줘서 이거를 좀 지원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그거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듣는 거죠. 파월 입장이 단호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관세가 블로월 결과 물가 자극하고 경기 침체 일으킬 거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당분간 생각하지 않는다. 또 하나 최근에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금리를 내리면서 좀 부양할 의도가 있느냐라는 질문도 나왔거든요. 네. 단호하게 연준은 그럴 의사가 없다라고 어허. 명확하게 딱 트럼프가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했죠. 바로 트럼프가 응수했지 않습니까? 느림보, 뭐 실패자, 되게 원색적인 비난까지 해가면서 해임을 압박했는데 사실 112년 연준 역사상 중도 해임된 사례가 개인적 비리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정책이 안 맞아서 해임된 사례는 없단 말이죠. 지금 그 영리를 트럼프가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금융시장에는 불확실성, 혼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는 아무도 예측 못하기 때문에 파월을 해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금융시장이나 뭐 금리 시장 이쪽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 연준 역사를 봤었을 때 네. 연준의 금리 결정이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었을 때에 굉장히 큰 경제 실패를 겪었던 아하. 사례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과거 닉슨 대통령 시절에 당시 연준 의장이 아서번스라는 연준 의장이었는데 닉슨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경기를 좀 살리려고 일찍 금리를 내리는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 뒤로 물가 상승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엄청난 경기의 침체, 경제 둔화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무지막지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결국 물가를 잡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의 타격이 너무나 컸죠. 네. 이런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과연 이 결과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그 결과를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